경우의 수 사칙연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생을 위한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은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동영상이기도 하고 경우의 수 배운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한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이 동영상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 동영상 보고 며칠 있다 또 보고 며칠 있다 또 보고 며칠 있다 또 보고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동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보통 책에는 이 각각이 다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보통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를 한 방에 설명해요. 한 방에 설명해요. 책에는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얘네들을 한 방에 설명해요. 그게 더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쉬워서 한 방에 설명해요. 자, 일단 경우의 수 얘기하기 전에 사건이라는 얘기부터 해봅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건은 거창한 거죠. 뭐 살인사건, 강도사건 이런 데 사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수학에서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관찰과 실험에 의한 결과를 사건이라고 그래요. 동전 던졌는데 앞면 나왔어. 이런 게 사건이에요. 동전 던졌는데 뒷면 나왔어. 주사위 던졌는데 2가 나왔네. 주사위 던졌는데 3이 나왔네. 이런 것들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 사건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찰과 실험에 의한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더하기, 곱하기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보통 중학교 책에도 나오죠. 경우의 수는 언제 더하냐? 합의 법칙. 합의 법칙. 경우의 수는 언제 곱하냐? 곱의 법칙. 이런 거를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곱의 법칙. 동시는 곱해라. 합의 법칙. 동시가 아니면 더해라. 이게 이제 책에 있는 설명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있는 이 설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어서 나는 이 설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end로 서술되면, end로 기술되면 곱해라. 오어로 서술되면, 오어로 기술되면 더해라.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크기가 다른 주사위가 두 개가 있다고 쳐요. 크기가 다른 주사위가 두 개 있는데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면 이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이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두 개를 동시에 던져. 동시에 던진다고? 아, 그러면 곱하네. 그래서 36가지. 보통은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이거 문제를 살짝 각색해보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던진다고 해봐요. 야를 던져. 그리고 잠시 뒤에 야를 던져.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막 혼란이 와. 혼란이 와. 아, 동시가 아니니까 더해요. 그래서 12가지. 라고 말하는 학생들인데 아니에요. 이건 동시가 아니지만 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사위 던지고 잠시 뒤에, 잠시 기다렸다가 두 번째 주사위 던지면 동시가 아니지만 곱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동시가 아니지만 곱하는 일이 발생해. 그래서 내가 동시면 곱해라, 동시가 아니면 더해라. 내가 이 표현을 안 좋아해요. 또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명백하게 동시가 될 수 없잖아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고 잠시 뒤에 한 번 더 던져. 그럼 명백하게 동시가 될 수 없죠. 동시가 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럼 6 더하기 6을 계산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6 곱하기 6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는 곱하고 동시가 아니면 더해라. 내가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and는 곱하고 5어는 더해라. 이 표현을 좋아하고 그러면 and는 곱하고 5어는 더하라. 이거 구체적인 예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가장 흔한 문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는 버스 노선은 3가지 경우가 있고 지하철 노선은 2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는 문제가 있다 치면 자, 버스 3가지, 지하철은 2가지, 버스
또는 지하철. 버스 또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더하면 돼요. 그래서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으로 서술되면, 또는으로 기술되면 더해요. 자, 그럼 언제 곱하냐면, 이제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각색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학교를 갔다 와.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오네. 이런 상황. 갈 때는 버스 타. 그리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 야가 어떻게 기술되냐면 갈 때 버스 타 또는 지하철을 타. 이 서술이 자연스러운 서술인지, 갈 때 버스 타 그리고 지하철을 타. 이 서술이 부드러운 서술인지를 생각해봐요. 그리고가 자연스러운 서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니까 곱해야 하는 겁니다. 갈 때는 버스를 타. 그리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타. 그래서 이게 이 우어로 서술되면 더하고 엔드로 서술되면 곱하라가 이런 의미이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이 두 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게 고민되는 상황이, 단순한 문제는 고민이 안 되는데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이게 고민되는 상황이 생겨요. 아, 이걸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게 고민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고민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어로 기술되는지 엔드로 기술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어가 자연스러운지 엔드가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고, 나중에 이제 집합단원, 고등학교 1학년 집합단원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에 보면 그 뭐 합사건, 곱사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집합에서는 합집합의 정의가 5어로 정의되죠. 합집합은 5어로 정의됩니다. 교집합은 엔드로 정의돼요. 교집합은 엔드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은 5어로 정의되고 합사건도 5어로 정의돼요. 그래서 우어면 합해라. 교집합 엔드로 정의돼요. 곱사건 엔드로 서술돼요. 그러니까 엔드는 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배웠으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 거예요. 아직 집합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 말을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을 해봅시다. 여사건. 자, 빼기는 여사건일 때 빼기를 해요. 여사건은 중학교에서는 여사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 여사건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동전을 3개 던졌는데 적어도 하나가 안면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동전 3개 던졌는데 적어도 하나가 안면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가 이제 대충 흔한 문제이고, 보통은 앞면은 H, 뒷면은 T 이렇게 적는 편인데, 나는 그냥 앞면은 이응, 뒷면은 디귿, 나는 이렇게 적어요. 나는 이렇게 적으면 가르치는 나도 헷갈리고 배우는 학생들도 헷갈려가지고 나는 그냥 앞면은 이응, 뒷면은 디귿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동전 3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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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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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이렇게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7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빼라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여사건이 편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되는 경우,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다에 반대되는 경우는 모두 뒷면이다예요. 모두 뒷면이다. 요거죠. 모두 뒷면이다. 그래서 주사위 3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가지인데 8가지 중에 모두 뒷면인 경우를 빼요. 그래서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자, 지금 경우의 수 사칙연산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나눗셈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나눗셈 설명하기 전에
순열 설명해 볼게요. 순열. 자,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그러면 7명이 있어요. A, B, C, D, E, F, G. 7명이 있고 7명 중에 3명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들어오냐? 여기 첫 번째는 7명 중에 1명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A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이 들어오냐? A는 이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 7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죠. 예를 들어서 G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7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여기는 6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그러면 A, G 들어왔네? 그럼 여기는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죠.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B를 넣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7, 6, 5를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곱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 자, 이거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맨 처음에 A, 그리고 두 번째 G, 그리고 세 번째 B. 이게 자연스러운 서술인지. 맨 처음에 A 또는 두 번째 G 또는 세 번째 B. 이게 자연스러운 서술인지 생각해 봐요. AND가 자연스러운 서술이죠. 그리고가 자연스러운 서술이에요.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 요게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보통 책에는 야 이런 때 나눗셈 하는 거야 이런 설명이 없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눗셈을 하긴 하는데 이런 때 나눗셈 하는 거야 라는 설명은 보통 책에는 없어요. 근데 나는 요거를 설명합니다. 요거는 요 동영상 공개가 되어 있다면 나올 거예요. 공개가 안 돼 있으면 안 나오겠지만 이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참고하세요.